앞으로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예상된 그런 결과였습니다만 압승을 거뒀습니다. 지금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죠. 일단은 뭐 모두 예상을 했던 바였던 것 같습니다. 길진규 차장, 뭐 이견은 없었죠? 예, 예상했던 대로 뭐 압도적인 표차로 홍준표 전 대선 후보, 그리고 예전에 한나라당 당대표를 지낸 적도 있었죠. 전 대표가 다시 자유한국당의 재건을 책임을 지는 그 네. 수장의 자리로 올랐습니다. 네. 근데 뭐 과거에 지금 뭐 토론회 때도 그랬고요. 과거에 후보 시절에 굉장히 자신감 넘치던 그런 모습은 조금 사라지고 굉장히 좀 톤도 다운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홍준표 당 대표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최근의 모습과. 오늘 그 전당대회 로고가요. 네. 달라질게요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슬로건으로만 내세운 게 아니라 진짜 달라진 실제로 겁니까?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달라지는 모습은 이 국회에서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이 과연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하고 이 여야 공조 또는 그 여당에 대한 견제를 해 나갈지 거기에서 좀 달라지는 점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오늘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 장면이 지금 당대표로 선출 결과를 발표하는 그 순간인데요. 네. 제가 정치부를 10년 넘게 출입했지만 당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네. 교섭단체 이상의 제1야당의 전당대회를 저렇게 큰 체육관이 아닌 네. 뭐 감자 캐면서 하는 경우는 처음 남양주의 봤습니다. 감자밭에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후보들은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었고요. 네. 대의원들과 다른 의원들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장에 후보들이 없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방송 연결을 해서 그렇죠. 전당대회를 치렀는데요. 그만큼 절박한 민심 속에 있고 달라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전당대회장과 남양주에 있는 감자밭 이원 생중계로 연결한 아주 이색 전당대회였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남양주에 있는 감자밭에서 이 당대표 후보들이 감자를 캐고 있었고요. 오늘 또 비까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감자를 캐는 새 당대표 후보들의 모습이고요. 이곳이 이제 전당대회가 벌어지고 있는 투표장 현장입니다. 자, 실제로 후보들은 저렇게 원격 이원 생중계로 결과를 스크린으로 바라보는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정배 국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렇게 이색 감자밭 전당대회. 근데 감자를 저렇게 캐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 밭 두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가운데 감자가 이렇게 심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아래서부터 이렇게 해야 이 위에 있는 게 안 다치지 감자가. 네.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감자가 다치게 돼요. 감자 아하. 나오게 되면은. 네. 감자를 그렇게 캐면 안 돼요. 아니 자꾸 이게 디테일로 가면 좀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저게 보여주기거든요. 네. 보여주기인데 지금 자유한국당한테 보여주기가 필요한 게 저 정치 쇼 아닙니까? 네. 보여주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보수의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집중 토론이라 하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거듭날까? 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 마지막 날도 보면은 국민들한테 그냥 한번 사진 찍고 영상 보여주고 이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태도부터 바꿔야 된다. 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도 짧게 디테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또 감자 캐는 거 얘기하시죠? 지금은 감자를 캐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장마철에는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하지 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하지 때 미리 캐야지 이게 비가 올 때 젖은 감자를 캐게 되면 이게 쉽게 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마철에는 감자를 캐면 안 됩니다. 네. 네, 그 홍준표 새 당대표 자, 달라지겠습니다 했는데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 당선 소감 달라졌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당대표를 맡기에 앞서서 막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해방 이후에 이 땅을 건국하고 산업화하고 그리고 문민정부를 세운 이 당이 이렇게 몰락한 것은 저희들이 자만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자,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국 분위기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지도부, 앞날에 지금 한국당을 이끌어갈 새 지도부는 어떤 얼굴들이 선출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투표율을 보면 지금 보면은 2016년, 17년 오늘 보면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만큼 당 내부에서는 이 새 당대표 선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즉 동원을 하는 그런 효과를 좀 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아니 뭐 꼭 동원이 아니더라도요. 아마 그 역대 그 자유한국당 당대표보다는 홍준표 당대표에게 힘이 많이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 당대표는 어떻게 보면 뭐 친박이다라고 해가지고 또는 비박이다라고 해서 당내에서 어떤 한쪽 그 세력을 대표하는 이런 형태로 좀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친박이 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괴멸되고 새롭게 당을 재건해야 되는 시점에 홍준표 당대표가 대선 후보에 이어서 당대표에 올랐기 때문에 리더십만큼은 역대 당대표보다 훨씬 더 발휘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 뭐 조건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번에 새 당대표를 위시해서 지도부 얼굴이 새로 정해졌습니다. 지금 4명의 최고위원들이 선출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지도부 정도면은 지금 한국당을 이끌어가는데 새로운 변혁과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홍준표 당 대표 같은 경우에 전체 지지율이 72%가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 내에서 지지 기반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친박 같은 경우에는 원유철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저기 안에 최고위원 안에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박 세력은 사실은 상당히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홍준표 당 대표가 뭐라고 했냐 친박 청산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제 친박은 여기 내가 지지율을 얻은 것만 보더라도 이미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네. 새누리당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거의 청와대가 대부분 다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박수 치는 거 그것도 박수도 제대로 못 쳐가지고 계속 혼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 좀 바꾸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혁신하고 바꿀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대안 제시를 못하거나 네. 아니면 앞으로 적어도 보수 당으로서 보수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앞으로도 지금도 지지율이 아주 낮지만 전체적으로 네. 그걸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감자밭에서 감자 캔 이유가 그게 감자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지지율도 좀 그렇게 한번 올려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새 지도부에 대한 설명을 약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당의 절박감을 보수 세력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철우 의원, 유여의 당수석 부대변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이 됐는데요. 오늘 최고위원들끼리 경선을 하고 원유철 대표, 전 원내대표는 당대표 경선에 나갔기 때문에 최고위원 대상은 아니었고요. 네. 이를 한 분이 이철우 삼선 의원입니다. 이분은 지난 대선 때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았을 만큼 홍준표 대선 후보와 가까웠던 분이고요. 네. 유여의 당수석 대변인 역시 아주 가까운 홍준표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도부를 이끌었던 친박의 퇴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태흠 의원이 유일하게 친박의 대표로 최고위원에 도전을 했는데 지금 3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친박의 조직력이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만큼 이제 홍준표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과 최고위 구성도 새로 됐기 때문에 본인이 원했던 탈친박, 그다음에 강력한 쇄신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을 다시 새롭게 재건하는데 앞으로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가운데요, 이 4분의 최고위원 가운데 유여해 신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한국당에서 가장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최고위원 이 선거 당시에도 여러 번 화면에 등장을 했었죠. 그 영상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구두 안 씻습니다. 머리 필요 없습니다. 화장 필요 없습니다. 만세 삼창을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아름다운 대한민국
울고 맞나 봐요. 그냥 너무 고맙고 저 바꾸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일단 자유한국당을 바꿔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습니다. 자, 사그라든 보수 진영의 새 아이콘으로 뜰 수 있을까요? 양재열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때 같이 패널로 방송도 많이 출연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종편의 채널 A를 포함해서 네. 많이 나오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이제 새누리당 입당한 지 4개월 정도 되신 분이라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편입니다. 근데 다만 최고위원으로 깜짝 이의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 앞서 본 모습처럼 저렇게 지금 나와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하고 이끌어 나가겠다고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거의 패배적인 분위기가 있고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분위기가 많은데 저분은 유일하게 지금 뭐 이렇게 앞장서서 노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아마도 당선하는데 가장 큰 어떤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네. 기존에는 어쨌든 당내에는 친박이 아직도 숫자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홍준표 지금 대표 같은 경우도 개파가 없는 상황인데 저 분과 쌍벽을 이뤄서 어떤 식으로 자유한국당을 바꿔갈 수도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새로 출발한 자유한국당. 글쎄요. 보수의 새 아이콘 그리고 보수를 다시 집결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관심이 높습니다.